뭔가 이렇게 법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드리면서 이렇게 계속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행히 그 5년을 가장하고 3년에 끝나서 저희가 그래도 피해가 더 지속되지는 않게 됐습니다만 이미 많은 그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 업무에 관여하셨던 분들이 또 많은 수사를 받고 기소되고 확정된 분들도 계시고 너무 과도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무죄 판결을 받아서 확정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정점까지 이제 다다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가 선거를 바로 앞두고 여러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기소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기소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이제 뭐 어떤 부패 사안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묻는 것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정책적인 판단 자체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라는 그 법적인 잣대를 들이게 된다는 부분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이 경직된 사고밖에 할 수가 없고 융통성 있고 공익을 위한 창의적이거나 이런 어떤 정책 창안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경직되게 돼서 윤석열 정부 내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해왔다는 그런 얘기들이 저희가 흔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적극적으로 정책 위반에 관여하면 그 처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선례들이 계속 쌓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각 그 부처 또는 여러 가지 학계, 언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정책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검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금감원에도 검찰 출신 모든 중요 어떤 부처의 정책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처의 검찰 출신들이 임명을 받아서 예컨대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검찰 출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검찰에 의한 과도한 그 정책 업무에 대한 관여와 장애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한 축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머지 한 축은 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권을 행사해서 배제를 시키고 해서 결국은 검찰권에 의한 그 독재가 굉장히 장기화되도록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몇 가지 명태균 그 사건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애의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다가오니까 결국은 무리하게 그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12.3 개헌이 됐다가 결국은 몰락을 하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다행스러운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민생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다단계 사기, 전세 사기 이런 것들에 투입돼야 될 검찰의 여러 가지 역량이 거의 그 핵심 역량은 전부 다 전 정부 수사 또는 이재명 당대표 수사, 그러니까 민주당 쪽 수사에 투입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실제 저희가 모든 정부에서 볼 수 있었던 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기업들의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위축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기술 발달에 따른 그 전자정보 압수수색, 포렌식 같은 것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법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에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루어지면서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같은 그 친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별건에 대한 압박들을 동원한 굉장히 고강도의 수사들이 진행이 됐고 그것이 저희가 법적인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절제된 수사라든지 인권 수사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도외시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최소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것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래도 나름대로의 절제에 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거의 어떤 정치적인 수사는 목표는 기소로 이미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수집되는 데고 적정 시기에 무조건 기소되는
그다음에 거기 이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그 사위 그 취업 뇌물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를 할 수 있는데 거의 그냥 소설 수준의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짜맞추기를 한 상태에서 부족한 대로 일단 계속 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서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유죄가 나올 수가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되는 사건이 되고 한 번 기소가 되면 최소한도로 한 100명 가까운 증인들이 신청이 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김학의 사건만 해도 짧게 됐는데 그래도 한 3, 4년이 걸렸고 지금도 한 3년째 1심을 하고 있는 사건들이 부지기수다라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심적 물적 어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일상화되었다. 그래서 누구나도 위축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그런 이건 그냥 단순히 어떤 개별 사안이나 개별 피해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시스템이라든지 국가 운영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부적정한 방향으로 왜곡되고 그렇게 됐다는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도 체감하시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이 절제를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견제와 균형을 하는 내부적인 검찰의 권한을 주고서 그걸 스스로 견제와 균형을 하고 절제를 하라는 것은 이미 좀 불가능한 것이고 그건 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할 때도 서로 본인들의 차익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공익으로 종합화되는 이런 과정을 생각하더라도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은 이번 정부에서는 신속하고도 완전한 형태로 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표는 이제 사실은 여기 다 포괄되지 못한 것도 있고 아까 이성윤 의원님도 오셨는데 이성윤 의원님도 여기 포괄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대표적인 부분만 하긴 했는데 그냥 그 시간 관계상 그냥 제목만 한 번씩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1번이 동해 사건이라고 불리는 독한적인 성화 사건입니다.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기순이라는 형태로 넘어왔던 사건인데요. 이 사안과 사회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 위반자들을 거의 전부가 다 포함돼서 2개 내지 3개씩 재판을 받고 계시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평화와 어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같은 민족으로서의 그런 접근을 할 수 있는 같은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억압하고 본인들 대리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 더구나 이제 자유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역사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홍범도 장군 동상 사례라든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저희가 이제 친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기 위해서는 전 정부의 여러 가지 외교안보 정책을 부정해야겠던 그런 것들이 이제 뭐가 들어간 헬로 보이고요. 울산 사건은 이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을 겨냥해서 거기서 하명을 내렸고 황운하 현 의원이 그 수사를 했다. 그다음에 성철호 시장도 거기에 공모를 해서 결과적으로 부정 선거가 일어났고 거기에 청와대까지 가담을 해서 이진석 국정상황 실장도 공공병원 공약에 가담을 해서 청와대까지 아주 기획을 했고 그리고 송철호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굉장히 가까운 친구갑니다. 이런 그런 것들을 했는데 2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게 5년이 걸려서 전부 무죄가 나왔고요. 월성원전은 이제 기후 환경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당시 산자부 공무원들과 최희봉 산업비서관까지 모두 해서 지금 이것도 한 4년째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처의 공공기관 이런 부분들은 알박기 인사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하고 또 국힘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바뀌면 가치관을 좀 동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거기에 좀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 개선 같은 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방통위원장 사건은
이거는 이제 언론을 결과적으로 정부가 좀 장악해보고자 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데서 그 9번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된 조국 사태, 결국은 이 조국 사태를 변환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진보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이라든지 여러 정책 부분들에 대해서 대규모의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소모적인 비판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 상당히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풀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좀 해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최강욱 의원도 연루가 돼서 의원직 상실까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 사회 사건으로 대선을 직전에 두고 정치적인 논의를 굉장히 근거가 취약한 상태에서 무리한 기소를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고 최근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사드 역시 또 외교안보 중국이라든지 미국과 관련된 사드 문제까지 해서 정의용 전경주 소주서 세 분이 다시 한번 기소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3년이어서 됐는데 아마 5년까지 갔으면 이분들 다 유죄로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계속 발굴하면서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정당성을 수사를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계속 진행됐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검찰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